주소는 10년째 갔다. 강남의 45평 아파트. 내가 미국에서 번 돈 거의 전부를 쏟아부어 산 곳 지은이와 결혼할 때 내가 해외에서 일할 동안 내가 지킬게라고 했던 그녀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0824 우리 결혼기념일.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아빠.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달려와 문 앞에 선 남자의 바지를 붙잡았다. 그 남자는 40대 초반, 단정한 셔츠 차림,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누구세요? 뒤에서 지은이가 나왔다. 내 아내였던 여자. 그녀는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훈아, 너 진짜야?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집에 왔어. 그 남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물었다. 지은 씨, 이분이? 지은이는 눈을 피했다. 내 전남편이야. 1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는 내가 영원히 안 돌아올 줄 알았어. 너는 이미 우리 가족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어.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다. 나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사고였다. 나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왔다. 택시를 다시 불러 근처 호텔로 갔다. 방에 들어가서도 아무 감정도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그냥 텅 비어 있었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37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미국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돈 매달 500만 원씩 10년 동안. 그 돈으로 산 집이 이제 낯선 남자의 것이 됐다. 지은이는 언제부터 그랬을까? 내가 떠난 지 3년째쯤이었을까? 5년째였을까? 아니, 어쩌면 내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였을지도 모른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없음. 부모님께도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테니까.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이 반짝이는데 내 안은 어두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냥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 댁으로 갔다. 송파의 오래된 아파트.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상훈아, 정말 내가. 아버지는 안경을 고치며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살아 있었구나.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가 밥을 차렸다. 말없이 먹는 동안 침묵이 무거웠다. 내가 먼저 물었다. 지은이 재혼한 거 언제부터 아셨어요?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5년 됐어. 민준 씨라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회사도 있고 아이도 잘 봐주고. 아버지가 덧붙였다. 너는 소식도 없었잖아. 매달 돈만 보내고. 지은이가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소개해줬어. 소개. 그 단어가 가슴을 찌렸다. 집은요? 내가 산 집은? 어머니가 눈을 피했다. 지은이가 이혼하면서 가져갔어. 법적으로 내가 부재 중이니까 재판 없이 끝났대. 우리는 증인으로 나갔고. 증인으로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는 안 돌아올 사람 같았어. 지은이도, 미나도 새아빠가 필요했어.
민준 씨가 집도 사고 싶어 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 미나. 내 딸 이제 12살. 내가 떠날 때 2살이었다. 미나는 저를 기억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건 민준 씨야. 내 사진도 치웠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억지로 나오는 웃음. 그래요. 현실적이네요. 집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부모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그냥 우선순위를 정한 거다. 살아있는 가족이 더 중요했다. 나는 멀리 있었고 돈만 보냈고 존재감이 없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켰다. 민준 씨를 검색했다. 중소기업 대표, 42살, 꽤 성공한 사람이었다. 지은이와 결혼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지은이의 미소가 낯설었다. 아직 아무 계획도 없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주 작은, 차가운 무언가. 일주일 동안 호텔에 머물렀다. 서울을 걸어 다녔다. 익숙했던 거리가 낯설었다. 사람들 표정도, 공기도. 미나 학교 근처에 갔다. 학교 시간에 맞춰 멀리서 지켜봤다. 키가 많이 컸다. 민준 씨가 차로 마중 나왔다. 미나가 그의 손을 잡고 웃었다.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곧 그 통증이 둔해졌다. 마치 마취된 것처럼.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답장은 바로 왔다. 민준 씨도 같이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셋이 마주 앉았다. 민준 씨가 먼저 말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은 씨와 저는 법적으로 부부고 아이들도 있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미안해. 하지만 너는 항상 멀었어. 돈만 보내고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내가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민준 씨가 명함을 내밀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합당한 보상은 드릴 수 있어요. 보상.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내 존재를. 그날 밤 처음으로 계획이 섰다.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정리였다. 그들이 나를 지운 것처럼 나도 그들을 지우고 싶었다. 민준 씨 회사 사이트를 들어갔다. 재무제표, 뉴스기사, 거래처 목록. 하나하나 읽었다. 점점 밤이 깊어졌다. 눈이 피곤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서두르면 안 된다. 먼저 알아봐야 했다. 그들의 약점, 습관, 숨겨진 것들.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충분했다. 회사에도 복귀 신청을 했다. 원격 근무로 전환 가능했다. 민준 씨 회사를 조사했다. 중소 IT 기업, 최근 대형 프로젝트 수주. 하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대출이 많았다. 거래처 하나가 내 미국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소개했던 곳이었다.
몇 년 전 지은이에게 지 회사랑 일 시작하면 좋을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그 거래처에 연락했다. 옛 동료였다. 프로젝트 괜찮아. 솔직히 문제 많아. 납품 늦고 품질도. 나는 조용히 제안했다.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쪽에서 바로 반응했다. 민준 씨 회사에 타격이 시작됐다. 계약 연장 거부. 동시에 민준 씨의 과거를 파헤쳤다. 세금 탈루 의심 거래, 예전 직원과의 소송. 증거는 조금씩 모였다. 지은이에게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 사진을 부탁했다. 그녀는 보내줬다. 나는 답장 없이 저장만 했다. 부모님 댁에도 가끔 갔다. 밥을 먹고 말없이 TV를 봤다. 어머니가 눈치를 봤다. 상훈아, 너무 그러지 마. 다 지난 일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속으로는 계산했다. 부모님은 내 편이 아니다.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민준 씨가 먼저 연락 왔다.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혹시 당신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이 불안해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짜는 이제부터였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미나가 나를 외면하는 꿈이 깨어나면 손이 떨렸다. 이 길로 가도 되는 걸까? 가끔 의심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이의 말을 떠올렸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그 말 덕분에 다시 단단해졌다. 민준 씨 회사 주거래 은행에 제보를 넣었다. 익명으로. 탈루 의심 자료.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주가가 떨어졌다. 아니, 비상장이라 투자자들이 빠졌다. 민준 씨가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다 당신 짓이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증거 있어요. 그가 이를 갈았다. 돈 줄게요. 얼마면 돼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웃었다. 냉소적으로. 당신도 돈 때문에 10년을 미국에서 썩었잖아요. 우리랑 다를 게 뭐야? 그 말에 순간 흔들렸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했다. 그만해. 민준 씨 병원 갔어. 스트레스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아팠을 때 나는 곁에 없었잖아. 그녀가 소리 질렀다. 너는 선택한 거야. 돈 벌겠다고 떠난 거야. 맞다. 내가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이 모든 배신이라면?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민준 씨의 불륜 증거를 찾았다. 있었다. 젊은 여직원. 사진과 메시지. 그걸 지은이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그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집안이 흔들렸다. 미나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이 폰으로. 아빠 무서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게 더 아프게 할 테니까. 부모님도 연락했다. 상훈아, 그만해. 가족이야. 가족이요? 언제부터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내가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사라졌다.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이 충혈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민준씨 회사 도산 직전. 세무조사로 벌금, 투자자 철수. 지은이와 이혼 소송. 불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들이 살던 내 집. 부모님은 병원에 계셨다. 어머니 심장 문제, 아버지 우울증. 나는 그 집 앞에 섰다. 경매 낙찰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지은이가 나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나는 대답했다. 아니. 그냥 내가 원하던 현실을 돌려준 거야? 그녀가 울었다. 미나가 너를 미워해.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다. 진짜로. 집으로 돌아왔다. 빈 원룸. 거울을 봤다. 눈이 푹 꺼졌다. 표정이 없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무서워.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 동의해. 답장은 없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했다. 이게 복수였나?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배신이었나? 나는 아직 대답을 찾지 못했다.